근데 그 와중에 예술해. 이게 개빡쳐. 니네가 원하는 거 보여줄게. 자, 저 떨리게 들어. 자, 나선한데. 자, 재밌지? 도파민 좆대지? 자, 이제 예술할게. 28 시리즈를 챙겨봤다기보다는 사실 지나가면서 본 팬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데요. 28일 후, 28주 후 다음에 나온 게 지금 28년 후죠. 제가 그 모든 시리즈 다 봤습니다. 제가 28 시리즈에서 가장 명작으로 뽑는 작품은 28년 후 빼고서 28일 후가 가장 심지어 좀비 영화 중에서 28일 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비 영화가 나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비물을 가장한 간지나는 영상미, 킬리안 머피의 연기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명작이었다. 근데 이번에 28년으로 만든 감독님이 28일 후 감독님이 계승을 했습니다. 이게 존나 이상한 게 영화 업계에서 늘상 그렇듯 보통 28 시리즈를 한다 하면 감독 한 명한테 맡겨서 28일 후 28주 뭐 다 해주세요 하는데 28일 후가 흥행에 성공한 나머지 28주 후에서 다른 감독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28주 후는 사실상 정식 유니버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오니까 이 감독 아저씨가 28주를 무시했어요. 28주 후에 나오는 내용이 깡그리 무시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 세계관이 편입이 안 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감독님이 28주를 혐오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만든 28일 후 유니버스에 어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작품성 떨어지는 영화를 만들어놨냐 하고 엄청 대차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3부작으로 만들어진대요. 반지의 제왕처럼 미리 3부작으로 한다고 선언을 하고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28년 후 결말 보면은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나는 이게 시리즈가 될 줄은 몰랐어. 이거 하나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28년 후 이게 파트 1이에요. 한 내년인가 언제쯤 2하고 3도 나오지 않을까. 아바타처럼.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28일 후 하고 28주 후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28일 후가 무슨 뜻이냐면은 분노 바이러스라는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한 지 며칠 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8주 후 하면 좀비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창궐한 지 28주 후 이런 뜻입니다. 그 영국에서 침팬치를 가지고 어떤 실험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뭔가 만들었어. 개발 뭔가 이렇게 하다가 환경 보호 단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이 야 동물을 괴롭히다니 동물을 괴롭혀서는 안 돼 하고서 그 시설을 습격한 다음에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치를 풀어버립니다. 이 분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되면 어떻게 되냐? 분노를 주체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그 좀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좀비는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뛰거나 이런 좀비잖아. 근데 28 시리즈의 좀비는 전력을 다해서 뛰어요. 너 이 새끼 내가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트린다미어 궁, 이 다 쓰는 것처럼 존나 빨리 뛰는 좀비. 그래서 28 시리즈가 뛰는 좀비의 대명사로 유명해요. 물론 이게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28일 후에선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창궐한 지 28일 만에 영국 전체가 전부 초토화됩니다. 아직 소규모의 군대는 좀 남아있고 정부는 완전히 붕괴된 수준이고 사람들도 어디서 이렇게 살아있는 수준이지만 28일 후에 영국 전체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때 배우가 킬리안 머피인데 킬리안 머피가 이제 배트맨에서 그 크로우 가스 뿌리는 사람 피키 블라인더스 깽단 두목 그 아저씨거든요. 병원에서 입원한 지 28일 정도 만에 깬 거야. 좀비 바이러스가 같이 창궐하기 전에 기억이랑 그거랑 혼동돼가지고 깨가지고 좀비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약간 그런 단순한 플롯이었어요. 28일 후까지는. 그렇게 해서 28일 후가 끝납니다. 그때 당시 킬리안 머피가 살아있었고 뭐 어떻게 우리는 계속 생존할 것이다. 우리가 늘상 아는 그런 좀비 영화의 엔딩이 돼요. 그래서 28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좀비가 창궐한 28주 후에 정부에서 그걸 진압을 한 거야. 좀비를 어느 정도. 그래서 좀비에 감염된 구역을 개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28주의 명장면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뛰는 그 장면 있죠. 가장 유명한 좀비 영화 부금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금. 그게 이 28주에서 나왔어요. 이건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완전히 오락성 영화예요. 그 와이프를 좀비 사이에 버리고 온 남자가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면역자였던 거야, 좀비.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그 와이프를 구해가지고 백신 실험을 하는데 이 미친 남편 새끼가 그 보안을 전부 다 뚫고 들어가서 미안해하고 키스하다가 감염돼서 그 새끼가 좀비 돼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영국이 초토화되고 헬리콥터 같은 걸 어떻게 잘못 타가지고 프랑스까지 가요. 유럽 본토까지 습격을 받는다는 게 28주 내용인데 28년 후 감독 아저씨가 28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내가 28일 후를 좀비 영화계 마스터피스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체인소맨에 나오는 게로추 하더니 다 좀비 돼서 우리 위대한 영국이 망하고 프랑스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상업영화총 새끼야 하면서 일가를 하셨다. 28년 후 감독님이 28일 후에 이어서 다시 메가폰을 잡게 됐고 28주 후 내용은 아예 없는 내용으로 28년 후의 내용 안에서는 영국만이 좀비에게 완전히 감염된 상태로 전 세계에서 격리가 돼요. 영국 자체가. 아무도 영국 섬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28년 후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스포를 너무 강하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좀비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이 섬나라잖아.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어떤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같은 본토 쪽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혀 가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영국을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 겉에 해안선만 이렇게 좀비들 못 넘어오게 감시하는 느낌. 좀비들이 그 해협을 넘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좀비들이 영국 안에서만 갇혀있고 그 와중에서도 영국 안에서 생존해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지리가 존나 좋은 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스파이크라는 12살짜리 남자이거든. 어떤 제부도 같은 섬이 있어. 거기를 정착지를 만든 사람들이 밀물 썰물대를 이용해서 그 영국 본토랑 이어지는 다리가 밀물 썰물에 의해서 좀비들이 그걸 못 넘어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정착지 안에서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거 감독이 진격의 거인을 존나 재밌게 봤나? 이거 좀비들은 벽 밖의 거인이고 이거 그냥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들어. 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만약에 어떤 탐사 활동을 하러 가더라도 우리는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알아서 살아 돌아와야 돼. 그래서 정착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다들 잘 지내. 문명도 어느 정도 살아있어. 대신 무기는 막 활 같은 거 쓰고. 이게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애들을 군사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야. 활 잘 쏘는 법.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활부터 쏴요. 지역에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성인이 되려면 만으로 18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4살에서 15살이 되면 시험이란 걸 쳐야 돼. 본토로 넘어가서 자기한테 그 활을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같이 넘어가서 무조건 1킬을 하고 와야 돼. 좀비를. 그게 성인식이야. 부족사회 같은 거야. 그게 성인식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다. 이게 사람이 좀 부족해진 건지 주인공이 14살에서 15살 때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가 12살 때 해버린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내 생각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스파이크라는 이 남자애가 주인공인데 활을 엄청 잘 쏘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좀비 사냥을 엄청 잘하는 자기 아버지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성인식을 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그런 좀비들과의 싸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게 굉장히 이거 다 내용을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좋았던 점 별로였던 점 얘기할게요. 걔가 이렇게 성인식을 갔다 와서 어떤 의문이 생긴 거야. 라이크 에렌 예거처럼 우리가 알던 역사, 우리가 알던 이 세계관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세계관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데? 아니 다 좀비 세상이 됐다는데 저쪽에 왜 불빛이 있지? 불은 좀비가 피울 수가 없잖아. 근데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얘한테 구라를 쳐가지고 이 세계관엔 더 이상 의사가 없다고 한 거야. 근데 그 불을 피운 사람이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그 의사한테 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가면서 어머니를 그 의사한테 데려가는 여정. 내용 전체가 28년 후의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과 어떤 그랬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 아무 데서도 이 28년 후 내용이라든가 스포 안 당했거든요. 스포 안 당하고 평점 정도만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호불호가 존나게 갈렸다. 근데 내가 영화를 본 그 느낌 그대로 키워드만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내용도 많고 동의하지 못하실 내용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좀비 영화 중에 가장 잘 찍었어요. 뭘 잘 찍었냐면은 비주얼, 소품, 연기, 때깔, 색감 그 어떤 28일 후 28주 새벽의 저주 뭐 부산행 기타 뭐 나는 전설이다 다 갖다 놔도 얘가 최고야. 나 이렇게까지 진짜 잘 찍었다라고 생각드는 영화 엄청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잘 찍었어요. 카메라 구도라든지 색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감독이 영화 찍는 거에 도가 텄다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냐면은 영화 길이가 2시간 정도인데 2시간 동안 집중력이 안 떨어져요. 집중도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쭉 갑니다. 근데 여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이건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좀비 영화 중에 비주얼이 가장 뛰어나다. 비할 데가 없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냥 게임이다.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어렸을 때 완다와 거상 처음 했을 때 느낌? 그리고 여기에 알파라는 이 좀비 원래 28일 28주에선 좀비가 그냥 인간형 좀비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게 28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좀비 부류가 3종류가 되는 거야. 일반 좀비, 기어다니는 좀비가 있거든. 로우였나? 마지막에 알파라는 좀비가 있거든.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그 평점 보니까 알파 꽂힌 것만 기억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영화에 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좀 생식기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모자이크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어. 그냥 나와. 덜렁덜렁거려. 좀비들 존나 뛰어다닐 때 다 덜렁덜렁거려.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최면 걸리거든. 알파가 뭐냐면은 이 세계관에 의하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작중 세계관의 주인공이 이해한 바로는 알파가 분노 바이러스가 어떤 스테로이드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반 인간의 근력의 몇 배, 일반 좀비의 지능의 몇 배를 가진 거의 개 정도의 지능이지만 육체적 능력이 엄청난 그 개체가 있어. 그게 알파야. 알파라는 게 기억났다. 이 감독님이 내가 생각하는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법 소스를 훔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햄버거가 예를 들어 있으면 새우버거가 있어. 그럼 그 새우버거의 가장 중요한 소스나 새우버거 그 패티의 비율 이런 것들을 훔치지 않고 그 틀만 가져오는 거를 나는 표절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이 영화가
다른 내가 어떤 봤던 매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본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왔는데 씨발 이거 베껴 뭐야 아닌가? 씨발 이거 뭐야 아니, 이럴 정도로 베낀 아니 근데 인간이 발상할 수 있는 거 근데 베낀 진격의 거인 아니 근데 이런 정도로 좀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생각난 영화가 일단 진격의 거인 생각나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 당연히 생각나고요. 파워레인저 생각나고요. 터미네이터 생각나고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 시계태엽 오렌지 이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거든. 보신 분들은 대충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야. 파워레인저는 무슨 말 하냐면은 마지막 장면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파워레인저 나오거든요. 직접 보면 알아. 그리고 게임 중에서는 또 뭐 생각나면은 모탈 컴뱃 이거 아세요? 모탈 컴뱃? 이게 되게 잔인한 게임이거든? 근데 이게 왜 생각나냐면은 아까 내가 말한 그 알파라는 우월한 좀비 있잖아. 걔가 사람을 죽일 때 근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턱을 이렇게 잡고 위로 뜯어요. 간장게장처럼. 그럼 밑에 척추가 쭈르륵 달려나와. 물거나 부수거나 그게 아니라 여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뜯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봉처럼 휘두르고 다녀요. 알파 비주얼이 존나 큰 라스푸틴이 좀비 된 것 같아. 전개가 안 지루해. 쇼츠 모음집 같아. 도파민이 계속 들어와. 속도감이 보통 영화가 맨 처음에 한번 탁 터뜨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절정 때 한 번 더 터뜨리고. 근데 이거는 팡슈 이렇게 계속 가요. 비주얼적인 충격을 계속 줘가지고 전기 신호로 방심을 못해. 팡 이렇게 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호불호가 왜 갈린지 알겠어. 개연성이 없어요. 주인공이라든지 여러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엄마를 의사한테 데려다주기 위해서 마을에 불을 지른 다음에 가거든. 그 감시 초소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내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챕터가 3개에서 4개야. 근데 이 챕터를 지나갈 때 짜치게 지나가요. 되게 짜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장르가 확 변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영화를 4편 본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단점인데 28일후하고 28주를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 28일후의 껍질을 뒤집어 쓴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감독이 살짝 예술하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영화를 너무 잘 찍어가지고 체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미쳤어. 근데 그 와중에 예술해. 이게 개빡쳐. 니네가 원하는 거 보여줄게. 자, 저 떨리게 들어. 자, 나선한데. 자, 재밌지? 도파민 좆되지? 자, 이제 예술할게. 이해 못했어? 꺼져 병신아. 예술할게. 심심해? 자, 보여줄게. 이게 좀비야. 이게 알파 꼬추나 크지. 자, 척추 뽑아줄게. 자, 총격신도 있어. 뭐야, 이제 예술할게. 이렇게 다시 돌아다가 이거 계속 반복해. 능력이 존나 좋은 닐드럭만 같아. 그 라스트 오브 어스 감독 있죠. 그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출중한데 예술병은 똑같이 걸려있어. 근데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개빡쳐. 영화 자체는 재밌거든? 근데 나는 그게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원래 에반게리온 이런 거 에반게리온 안노 히데아키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의미부여를 하게 하려면 재미있게 해라라는 게 내 모토잖아요. 이건 재미있게 했어. 존나 재미있는 에반게리온 보는 것 같아. 개연성이 개박살났어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엄청 갈려. 아니 총을 들었는데 왜 저렇게 약해? 왜 안 쏴? 다른 애들은 화살로 쏘는데? 아니 본토로 자기 아들이랑 가는데 2명이서만 간다고? 한 10대명이서 간 다음에 그냥 다 족치면 안 되나? 좀비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쏘는 애가 엄마를 데리고 간다고? 아니 마지막에 파워레인저 뭐야? 아니 좀비가 임신을 한다고 씨발? 아니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뭉그러뜨릴 정도로 속도감 때문에 재밌었어. 그래 니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예술병 어디까지 하나 내가 들어줄게. 이 마인드로 봤거든? 중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곡성 보는 것 같았어요. 좀비 영화계의 곡성급이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자꾸 좀비가 죽는 씬에 아이폰으로 찍은 듯한 그 파노라마 씬이 있거든? 멈췄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줘. 봐봐. 화살을 맞았어. 보통 좀비 영화는 하고 딱 죽잖아. 근데 이렇게 보여줘. 두 장면에서 파노라마로 보여줘. 왜 뭐 카메라 자랑하나? 약간 이런 생각? 평점을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게요.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재밌었어요. 이게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 관객의 이해를 끌어내는 것보다 지 체급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구나. 영화의 도 같은 할아버지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김에 돈도 벌 겸 그 자기 체급으로 찍어 누른 느낌. 근데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섞어놨어. 근데 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 새끼 영화 볼 줄 모르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내 생각은 그래. 10점 만점에 8점. 난 재밌었다. 그리고 내가 평점을 살짝 올려준 이유가 있어.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 자르면서 생각을 했거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온 사파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적인 느낌이라든지 자꾸 그 교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십자가, 뒤집어진 십자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기독교적인 장면들하고 내가 생각했던 씬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씬들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새로운 시각이 보였어. 28년 후가 좀비물을 가장한
기독교적인 이야기다.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고 기독교도 잘 모르지만 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비유 같아. 근데 단지 그게 좀비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 아이가 12살밖에 안 됐잖아. 근데 세상에 나와야 되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활 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줬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자기 자신한테 알려준 세상이랑 다르게 거짓말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얘가 지 발로 탈출을 해서 자기만의 종교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아버지는 내 생각에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거든? 이걸 비유라고 생각하자면은 그 마을은 어떤 기독교를 믿지만 이미 타락해버린 기독교를 믿는 거야. 되게 세속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뭔가 물질적인 건 좋아하고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내가 첫 사냥을 끝나고 와서 파티를 할 때 광란의 파티처럼 반기독교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놀거든요. 그 와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던 다른 여자를 희롱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얘가 종교에 대한 의문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의사에게 데려다주는 과정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의사가 한테 도착하고 그 의사는 굉장히 기괴하게 피칠갑을 하고 오줌을 뒤집어 쓰고 해골탑을 쌓는 미친 노인네 같고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덜 물든 이 아이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더 예의 바르고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진짜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인물인 거야.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이거는 자기의 종교를 찾으러 가는 어떤 순례자의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들. 그런 것들의 염증을 느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잖아? 중간에 나왔던 노르웨이였나 덴마크 출신 해군 병사가 나오거든? 근데 걔가 바이킹이라 그래야 되나? 걔를 은유하는 얘기도 하고 걔가 누구보다도 염세적이란 말이야. 입술 같은데 필러를 봐서 괴물처럼 생긴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근데 걔가 목이 뜯겨 죽어버려 알파한테. 내가 느낀 거는 마을 사람들은 타락한 기독교인들 또는 길을 잃어버리고 의문을 갖지 않는 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심이거든요. 계속해서 의심해서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시험받고 그런 게 어떤 예수님이 말한 철학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의심을 갖지 않아. 의사가 피운 그 불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느껴온 대로만 믿고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주인공인 스파이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새롭게 보여서 재밌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좀 이거 전체가 좀비 껍데기를 뒤집어 쓴 은유구나.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나?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다음 편 나오면 볼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2점 아니면 8.2 정도 수준이야. 호불호 엄청 갈려. 그래서 추천은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곡성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영화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재미라는 걸 충실했어. 그래서 좋아. 솔직히 좀비물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하는 것에서 조커2 느낌도 났어요. 호불호가 데스 스트랜딩급이냐 더 심해요. 어쨌든 저는 근데 재밌게 봤다.